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생중계 불허했지 않습니까? 피고인들이 부동의하고 공공이익이 크지 않고 무죄 추정 원칙 어긋난다. 네. 요 재판부 물론 각자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네. 있으십니까? 다요. 그 중에서 가장 동의가 안 된다. 같은 법조인으로. 예. 예. 이게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네. 좀 유식한 말을 쓰면 경강부회입니다. 이거. 예, 이때 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재판 업무의 본질하고도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 판결도 아니니까. 근데 그렇죠. 야 이게 사법부에 적폐 세력이 있고 이거 사법개혁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첫째는요. 지금 이재용 삼성부회장 사건이 뭐냐면 이게 시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새로 만들고 특별검사까지 임명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주권자인 국민이 이걸 특별하게 수사해가지고 특별하게 처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법도 새로 만들고 검사도 새로 임명해서 한 건데 이거를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무죄 추정, 공공의 이익, 사생활 보호 이걸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고 주권자의 의사가 뭐냐를 중시를 해야지 어떻게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물론 그 가치가 전혀 몰가치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요. 무죄 추정 얘기하는데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하는데 다만 국가안전보장 안전질서를 방해하거나 하여튼 그런 우려가 이렇게 피해가 생길 수 있을 때 그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판결은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어차피 헌법에 판결을 공개하게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없는데 이걸 TV로 나가든 라디오로 하든 사진 촬영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죄 추정하고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이게 이 추정이 깨지는 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잖아요. 네. 유죄 판결 확정될 때는 대법원에 가는 데고요.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하니까 네.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수사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보면은 그러면 이 과정들이 쭉 갈 때 추정력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거죠. 깨져가는 거죠. 예. 근데 비교를 해봤을 때 수사 단계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피사실 공표가 문제가 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다거나 영장 청구했다거나 이렇게 공표를 하죠. 이거 범죄거든요. 근데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 요건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안 맞아요. 이 결정은. 그런 경우에도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 무죄 추정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 이거 경감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흥분하신 것 같고. 그런데 예. 지금은 사실 이런 결정을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내일 선고니까 이미 네. 다 써놓은 상태잖아요. 사실상 그죠? 예. 그렇죠. 보통 오늘 어제였으면 거의 썼죠. 오탈자 정도 검토하는 단계죠. 이제. 그러니까 판결은 사실상 난 상태에서 그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20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대충 그 마지막 상황에서의 움직임이나 분위기를 보면 유죄 무죄 감이 오신다면서요? 감은 감인데 제가 방송에서 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근거를 하나를 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거 유죄 날 것 같냐 무죄 날 것 같냐 그런 취지로 질문으로 이해가 가는데 네. 일단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무죄 추정을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 그 무죄 추정이라는 것 때문에 중계를 안 하겠다면 역으로 뒤집으면 유죄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유죄 선고할 거니까 그래서 무죄 추정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유죄 선고할 거다 이거잖아요. 유죄 판결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판사들의 감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재판부에서 이제 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뭐 공공의 이익과 뭐 침해되는 법이 있고 이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침해되는 법익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뭐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판부 결정이 맞다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공인이니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 외에 삼성 임원들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네. 이 사람들이 유죄가 선고가 되면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에서 우려하는 어떤 그 개인 그 뭐 비밀이라든가 뭐 개인적 예. 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 때문에 비공개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최소한 삼성 임원들은 유죄겠구나라는 소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용 부회장까지는 모르겠으나. 자, 내일 선고 결과가 나오고 저희는 내일 오후에 나오고 저희는 오전 방송밖에 없으니까 월요일 날 그러면 그 결과를 놓고 이정열 부장판사님이 유죄일 것 같다는 심증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거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큰 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킨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법원이 25일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거 원래 생중계하기로 했던 게 얼마 전인데 갑자기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거는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에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들은 누군지 모르겠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피고인 이재용이잖아요. 제드래곤? 네. 예, 제드래곤이라고 요즘 막 애칭을 얻었는데 이재용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재용의 자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8조 원 규모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자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현재 이재용의 자산 8조 원. 1995년도에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60억을 주고 그 중에 16억을 증여세로 납부한 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16억을 제외한 43억 몇천만 원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지금의 8조 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20년 사이에. 부럽다. 그래 그 과정에서 단 하나 정말 그 삼성을 생각한다를 쓰고 은퇴하신 그 김용철 변호사가 네. 한 말처럼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증여했던 그 60억도 사실은 합법적인 돈인지도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부럽다는 말은 취소하고요. 예. 네. 그 60억이 40억이 8조 원이 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게 주가 조작, 그리고 전환사채 헐값 발행, 그리고 그 신주인수권부 에버랜드에서 시작했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인수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똥값에 삼성생명을 인수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60억이 8조 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8조 원이 이재용 지돈이라고 쳐. 그래서 그게 네가 먹고 떨어져. 그래 네가 다 처먹어. 그래 8조 원 다 처먹어. 세금도 낼 필요 없으니까 다 처먹어라고 치더라도 그 8조 원의 비례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볼 권리, 알 권리의 비중이 8조 원만도 못하다고 이 판사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여기 나온 거예요,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어요, 판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게 서울중앙지법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논지는 이거예요. 선고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재용이 선고를 딱 받아서 대법원까지 선고를 확정짓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이 중앙지법의 쓰레기 같은 논리는 이거예요. 그런데 TV 생중계를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화가 나냐면 저는
이게 그렇게 말을 바꾼 게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전에 얘기한 한명수 총리 건을 보세요. 사법부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본인들이 증거가 없는 거를 증거가 있다고 해서 2심에서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에서도 그 짓을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버렸고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2년 동안 실형을 살게 만든 게 현재의 사법부란 말입니다. 아,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진짜 열받네요. 그런 놈들이 이재용의 인권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챙겨줘요. 이거는 정말 이래서는 안 돼요. 사법고시 시기나 봐가지고 법관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 횡령죄나 배임죄의 일반 기업 총수가 받는 재판이 아니에요. 국정농단에 관계돼서 박근혜를 등에 업고 자기 돈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 어마무시한 국정농단을 한 중점적인 세력 중에 하나거든요. 이재용이가.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이재용이가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적인 이 개인권에 대한 보장보다는 전 국민이 받았던 그 상처와 전 국민이 봐야 되는 그 알 권리에 대한 그 권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도대체 얼마를 쳐드셨길래 얼마나 집중적인 그 삼성 측의 로비나 아니면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라도 많이 이렇게 판사님들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위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김빙상 님이 트윗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항상 촌철살인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이재용 재판 생중계가 공익이 크지 않아서 부러워한다 하는데 판사 개인에게 사익도 크지 않은 결정이기를 바라본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는 사법부가 본인들 스스로 자기들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거고요. 이 이재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재판으로 자꾸 사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들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반헌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금권, 보통 돈의 권력을 금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돈의 권력의 그 뿌리가 삼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인물, 굉장히 이거는 이재용이라는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응징이나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민주화의 그 배경에 있는 경제 권력들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할 건가. 그리고 제가 방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재용한테 8조 원 다 처먹으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깝네요. 후회나야죠. 그래서 8조 원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짧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5년도에 이제 이건희한테 60억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S1에 23억, 삼성 엔지니어링 19억 주식을 매입합니다. 그때 당시 둘 다 비상장 회사였어요. 근데 그 주식을 매입하는데 누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입했냐면 이건희가 갖고 있던 주식을 매입해요. 그러니까 이건희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60억을 줘서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을 다시 파는 거죠. 그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건희는 돈 쓴 게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재용이 S1과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매입한 그 다음 해에 둘 다 상장을 합니다. 두 회사가. 그래서 둘 다 10배, 15배 뻥 튀겨져요. 주가가 바로. 그래서 그 2년 사이에 200억 정도, 210억 정도의 수익을 남겨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하느냐. 에버랜드 주식을 구입합니다. 매입을 해요. 그래서 에버랜드 원래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전환사채 이야기는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네. 에버랜드 주식을 매입을 하는데 당시 장외 시장에서 주당 85,000원, 많게는 23만 원에 거래되는 그 에버랜드 주식을 7,700원에 구입을 합니다. 이재용이. 그래서 그렇게 에버랜드 지분 62.5%를 매입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다시 매입을 해요. 근데 당시 장외 시장에서 삼성생명이 주당 7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당 9,000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이 거래만 가지고 몇 조 원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삼성 SDS로 시작돼서 삼성물산 인수까지 해서 그 과정에서 3, 4조 원 정도 재산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단 한 건도, 단 하나의 절차도 합법적인 게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예를 들어서 삼성 SDS가 성장했던 이 과정에서는 100%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 돼요. 삼성 SDS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매년 매출이 몇 조 원대,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데 그 수조 원대 매출의 60% 이상이 삼성 계열사에서 나오는 매출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2014년도에 상장하면서 이재용 11% 지분 평가액이 3조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네. 잘 알려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고 복잡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위에서는 다 이렇게 짜고 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화도 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의 이번 재판이 중요합니다. 정말요. 이거 네. 오히려 더 키워서 TV 생중계하고 이재용이 어떻게 망가지고 무슨 꼴로 앉아있는지를 꼭 보고 싶은데 일반인 방청객도 지금 30명으로 제한을 했다고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번에 30명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또다시 세월호 리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반올림 가족들에게 폭언이나 정말 비이상적인 모욕 이런 거를 행사를 하시는 거를 철저하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3차 가해하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너무 흥분했는데 따라가서 촬영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정말 대다수의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사법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님. 김진동 부장판사님 듣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어차피 헌법의 판결을 공개하게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없는데 이걸 TV로 나가든 라디오로 하든 뭐 사진 촬영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죄 추정하고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이게 이 추정이 깨지는 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잖아요. 예. 유죄 판결 확정될 때는 대법원에 가는 때고요.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하니까 네.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수사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보면은 그러면 이 과정들이 쭉 갈 때 추정력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거죠. 깨져가는 거죠. 예. 근데 비교를 해봤을 때 수사 단계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피사실 공표가 문제가 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다거나 영장 청구했다거나 이렇게 공표를 하죠. 이거 범죄거든요. 근데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이 뭐냐면 이게 시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새로 만들고 특별검사까지 임명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주권자인 국민이 이건 특별하게 수사해가지고 특별하게 처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법도 새로 만들고 검사도 새로 임명해서 한 건데 이거를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무죄 추정, 공공의 이익, 사생활 보호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주권자의 의사가 뭐냐를 중시를 해야지 어떻게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물론 그 가치가 전혀 몰가치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요, 무죄 추정 얘기하는데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하는데 다만 국가안전보장 안전질서를 방해하거나 하여튼 그런 우려가 이렇게 피해가 생길 수 있을 때 그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판결은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 요건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안 맞아요. 이 결정은. 그런 경우에도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 무죄 추정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 이거 경감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흥분하신 것 같고. 그런데 예. 지금은 사실 이런 결정을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내일 선고니까 이미 네. 다 써놓은 상태잖아요. 사실상 그죠? 예. 그렇죠. 보통 판결문은. 오늘 어제였으면 거의 썼죠. 오탈자 정도 검토하는 단계죠, 이제. 그러니까 판결은 사실상 난 상태에서 그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20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대충
마지막 상황에서의 움직임이나 분위기를 보면 유죄 무죄 감이 오신다면서요? 감은 감인데 제가 방송에서 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근거를 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생중계 불허했지 않습니까? 피고인들이 부동의하고 공공이익이 크지 않고 무죄 추정 원칙 어긋난다. 네. 요 재판부 물론 각자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네. 있으십니까? 다요. 그 중에서 가장 동의가 안 된다. 같은 법조인으로. 예. 예. 어떤 이게요. 부분인가요? 저기 예. 그 말 자체는 맞는데 네. 좀 유식한 말을 쓰면 경간부회입니다 이거. 예, 이때 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재판 업무의 본질하고도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 판결도 아니니까. 근데 그렇죠. 야 이게 사법부에 적폐 세력이 있고 이거 사법개혁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요. 참 왜 보면 그렇습니까? 일단 첫째는요. 지금이 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거 유죄 날 것 같냐 무죄 날 것 같냐 그런 취지로 질문으로 이해가 가는데 네. 일단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무죄 추정을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 그 무죄 추정이라는 것 때문에 중계를 안 하겠다면 예. 역으로 뒤집으면 유죄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유죄 선고할 거니까 그래서 무죄 추정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유죄 선고할 거다 이거잖아요. 유죄 판결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판사들의 감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그 재판부에서 이제 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공공의 이익과 침해되는 법이 있고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 침해되는 법익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판부 결정이 맞다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공인이니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네.